여러분, 지금 아기한테 엄마가 해줄게 외치려고 하셨다면 잠깐만 멈추세요. 오늘 연구 결과들 놓치시면은 돈 안 쓰고도 내가 똑똑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기 막 혼자서 잘 논다고 그냥 두면 방치하는 거 아닐까? 보였어? 혼자 노는 거 좋긴 한데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발달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같이 놀아줘야 역시 좋은 엄마 아빠 아닐까? 특히 24개월이 지나면 아기 혼자 뭔가 하긴 하는데 괜히 좀 외로워 보이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이걸 그냥 둬도 되는지 막 좀 괜히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아기가 혼자 잘 놀고 있는 틈에 집안일도 하고 좀 일 좀 하고 아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뭔가 PC를 하거나 휴대폰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냥 이거 이제 좀 감으로 육아하지 말고 제대로 된 근거 좀 확인해서 내 마음 좀 편해보자. 바다숙갱이 집이에요. 저는 뇌의 80%가 완성된다는 3세부터 5년간의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모두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커가면서도 일본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신기하게도 자연스럽게 아기 키울 때도 일본식 육아 방식에 관심을 좀 많이 뒀고 실제로 제가 모르는 건 참고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본 것 중에 일본의 유아교육 보육 연구에서는 아이들이 부모의 과한 개입 없이 혼자 놀이할 때 즐겁고 뭔가 공감, 자신감이 함께 자라면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자기 효능감이 형성된다고 해요. 이게 실제로 제가 아이 키우면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거든요. 저희 아이한테도 제일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천천히 세나가 하면 하지 못할 건 없어. 세나가 해보고 싶으면 해보면 돼. 못하면 어때? 조금씩 다시 해보면 되는 거야. 대부분 경우는 이 얘기를 아기한테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연구 사례가 확 와닿지 않으신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거는 레고 재단이 전 세계 40개국 300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예쁜 보고서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같은 결의 결론이 나옵니다. 아이의 뇌는 스스로 생각하고 시도하는 경험 속에서 발달한다는 거죠. 특히 아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놀이는 집중력이나 자기조절,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놀이일수록 아이 주도성이 중심이고 어른은 개입 수준을 조절하면서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와우. 여기서 말하는 혼자 노는 시간은 아이를 단순히 혼자 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개입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개입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부모는 빠지는 게 아니라 아이를 지켜보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조절된 지원 역할을 하라는 거죠.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바로 그 기다려주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의 뇌랑 마음이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혼자 놀게 해주고 싶어도 현실 육아에서 이런 일 되게 자주 생기잖아요. 아기가 좀 노는 것 같으니까 지금 잘 놀고 있으니까 집안일 좀 후다닥 해야겠다 하고 잠깐 일어나려고 하면은 엄마 가지 마. 같이 해. 옆에 있어. 누워. 막 갑자기 혼자 놀던 집중력을 잃고 정색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역시 우리 아이는 혼자 못 노나? 근데 사실 이건 내 아이가 유난스러워서가 아니라 혼자 몰입해본 경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혼자 노는 건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능력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는 없다고 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뭘 바꿔야 할까요? 제가 몇 번이고 돌려봤던 일본 교육 관련 유튜버인 코코로노 아토리님의 35만 부 영상에서는 혼자 놀지 못하는 아이로 기르는 부모의 특징 5가지 이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토대로 아이 뇌의 80%가 완성된다는 0에서 3세 이 골든타임에 우리 아이 뇌가 똑똑하게 자랄 수 있게 할 놀이법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집중하고 있을 때
우와, 잘하네. 뭐 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말을 걸고 계신가요? 그렇게 계속 말을 걸게 되면 아이의 집중은 놀이에서 부모에게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말을 거는 대신에 아이가 끝까지 놀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가만히 지켜봐 주세요. 아이의 집중은 방해하지 않을 때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해야지, 그거 거기에 두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게 될걸? 많은 부모님들이 놀이하는 과정에서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지시가 공감이고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이 반복되면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부모의 정답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아이에게 정답을 먼저 말하고 계셨다면 이거랑 이거 중에 뭐 해볼래? 빨간색이랑 초록색 중 어느 쪽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는 놀이로 바꾸는 거예요. 이 차이가 생각하는 힘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제가 어제 놀이터에서만 해도 저희 아이 또래 동네 아이가 그네를 타겠다고 하니까 아이가 직접 그네를 타면 옷이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그러면은 엄마가 안 쳐줄게, 아빠가 해줄게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양치하기나 양말 신기, 뭐 계란 까기, 막 이런 사소하지만 일상에서 엄마 아빠가 당연하다시피 대신해주는 것들이 많잖아요. 코코로노 아토리님이 말하는 손으로 직접 해보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아이의 뇌는 손을 쓸 때 가장 강하게 자극이 된다고 해요. 아이가 하는 게 조금 느려도, 조금 답답해도, 조금 엄마 아빠가 불편할 것 같아도 직접 하게 해주세요. 손으로 해보는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 아이의 뇌는 더 강하게 발달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아이가 힘들어할 때 너무 빨리 도와주면 뇌 발달을 완전히 막는다고 해요. 아이가 조금만 어려워도 바로 해결해주면 아이는 나는 혼자 못하는 아이구나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거죠. 아이가 못하는 걸 바로바로 도와주고 계셨다면 한번 우리 바꿔봐요. 바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볼까?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는 거죠. 이 시간에 아이의 자기조절 능력을 키웁니다. 저도 성격이 워낙 급해가지고 아기가 막 신발 하나 신을 때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막 내가 할래 이렇게는 하는데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요, 생각보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한계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진짜 매일 느껴요. 마치 가해질처럼 위험한데 그걸 어떻게 해 싶은 거를 아이 스스로 위험하지 않게 갖고 노는 법을 깨닫고 즐기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 부분 진짜 너무 와닿았고 제가 아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육아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행동하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실패하지 않게 미리 막아주면 결국 혼자 못 노는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부모는 이런 걸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아이한테는 나는 못하는 아이라는 인식이 남을 수 있다고 해요. 반대로 혼자 잘 노는 아이들은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실패를 많이 해본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모든 분들이 당연히 그러진 않지만 보육원이나 유치원에서는 육아 방침이 굉장히 열려 있어요. 아이가 조금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넘어지고 다칠 수 있는 게 아이한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아이를 키우면서 이걸 되게 많이 느꼈는데요. 주변에서는 약간 그렇게까지 해도 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조금 풀어두고 키우는 편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이가 맨발로 놀고 싶어 하면 그냥 그대로 두고, 흙놀이, 물놀이 이런 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해줬고요. 지저분해지는 걸 두려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놀이터에서도 하고 싶은 놀이기구가 있으면 제 기준이 많이 열려있기는 해요. 근데 그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시도해보게 했습니다. 가위질이나 간단한 요리도 비교적 일찍부터 해본 게 같은 맥락이겠죠? 이렇게 뭔가 나열해서 얘기하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놀이터 가보면 위험하니까 하지마, 그거 안 돼,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부모님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남편도 원래 좀 그런 편이었어요. 지금은 아이가 해보고 싶어하는 걸 먼저 해볼 수 있게 지지하고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식으로 변했어요. 물론 그 위험의 범위가 저보다는 훨씬 넓은 거는 같아요.
자유로움이 가득했던 시드니에서 돌아와서 한국 놀이터를 가보니까 아이가 거의 모든 기구를 자연스럽게 타더라고요. 막 그냥 중고등학생 언니들이 놀고 있는데 막 뛰어가서 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잘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의 도전에는 생각보다 한계가 없다는 거? 원령의 제약이 없다는 거를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험해, 안 돼, 하지 마. 이 말을 최대한 줄이려고 늘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대신 이때 중요한 기준 하나예요. 제가 막 이렇게 한다고 막 아이를 막 위험에 처하게 하고 막 이런 건 아닌 거죠. 완전히 위험한 상황만 아니라면 실패도 경험하게 해주자는 것. 이게 저의 기준입니다. 방치는 안 되죠. 위험한 상황은 당연히 부모가 막아야 하고 부모가 곁에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 언제든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라는 그런 안정감을 계속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순간까지 모두 대신해주기 시작하면은 아이의 시도 자체가 줄어든다고 해요. 결국 중요한 건 미리 막는 게 아니라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게 바로 코코로나 아토리님이 말한 5번째, 혼자 잘 노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혼자 놀이를 잘하게 만드는 핵심은 아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부모의 개입 방식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말을 조금 줄이고, 지시를 줄이고, 도움을 늦추고, 실패를 허용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없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나는 혼자서도 해낼 수 있어. 이 마음으로 놀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맞벌이 엄마 아빠일수록 길게 놀아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아이의 몰입을 끊지 않는 거. 많이 놀아주는 부모보다 잘 기다려주는 부모가 아이를 더 크게 키운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우리 아이가 혼자 몰입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이 아이의 뇌가 성장하고 있던 순간입니다. 제 육아가 완벽하진 않지만 다음 영상에서도 또 제 기준 재미난 내용을 찾아와 볼게요. 오늘도 육아팀입니다.